안녕하세요. 학부모 정책 강사 물꽃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전에 예결산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용어만 알아도 예결산 심의 시 절반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4월 첫 회의 안건부터 결산안과 추가 경정안을 심의하셨을 텐데요. 사용하는 용어나 예산서 내용이 어렵고 좀 복잡하셨을 겁니다. 결산안은 말 그대로 작년 안에 사용한 경비를 결산하는 것이고, 추가 경정이란 1년 예산을 세워뒀는데 변경이 생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세운 대로 경비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변경을 할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실 기간 동안 추가 경정안이 4 내지 5차례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이상 추가 경정을 한다면 그 학교의 경우 예산안을 잘못 세운 거니 좀 더 예산 세울 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예결산 심의 처음이라 그렇지 용어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쉬우실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예결산 심의를 하려고 하니 용어부터 생소하시죠?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목적사업비, 2월액, 성립전 예산, 수익자 부담 경비, 교육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등. 알 것 같기도 하고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르는 용어, 아니면 생전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예산 단위도 억 단위라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숫자들이니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감 등 숫자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 행정실에서 에듀파인을 이용해 작업할 테니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잘 반영해 편성되었는지, 편성된 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잘 집행되었다면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등등 점검하시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하시면 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에듀파인을 이용해 회계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요. 에듀파인이 뭐냐면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말해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회계 장부죠. 정부에서는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 책정된 교육 예산을 학교나 유치원으로 매년 내려보내요. 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회계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교와 유치원의 예산 편성에서 예산 집행 과정부터 결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컴퓨터 회계 장부인 거죠. 먼저 예결산 심의 시 사용되는 용어부터 알고 갈게요. 용어를 알면 운영위원회 예결산 안건을 심의할 때 더 잘 들리실 겁니다. 본예산이란 매 회계년도에 처음으로 만드는 예산서를 말해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여러분의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역마다 운영위원회 임기가 다른 이유는요. 지역마다 운영위원 관련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전북의 경우는 지역 조례에 따라서 예결산 소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예결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도로 다릅니다. 하지만 학교 회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모두 같아요. 아이들이 입학하는 3월 초부터 학교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본 예산은 전 운영위원들이 2월 달에 심의를 했고요. 여러분은 그 본 예산이 수정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나 전년도 결산안, 내년에 사용할 본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가요? 올해 운영위원들이 3월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올해 학교에서 사용할 본 예산은 작년 운영위원이 2월에 심의를 하는 거죠. 작년 학교를 운영한 결산서는 올해 3월에 구성된 운영위원이 심의하는 거고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아이들이 입학이나 개학하는 3월에 운영위원이 선출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본 예산 계획 시 학교 운영을 잘 반영해 짜지 않으면 다음에 운영위원들이 추경 예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위해 본 예산을 잘 계획해서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에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말해요. 가정으로 보면 월급과 보너스인 셈이죠. 정부나 교육청,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이 세입입니다. 학교에서 교부되는 예산은 학교 운영비와 목적 사업비가 있어요. 학교 운영비는 학생 수나 학급 수에 따라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1년간 학교 살림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목적 사업비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학교의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을 말해요.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라고 주는 예산이죠. 예를 들어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목적 사업비를 받았다면 정보화기기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고, 운동부 육성 지원비로 내려왔다면 운동부 육성 지원비로만 써야 하는 예산인 거죠. 다른 곳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목적 사업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죠. 목적 사업비로 예산을 추가로 받았다거나 세운 예산을 이 항목에서 저 항목으로 변경해야 할 때 추가 경정을 한다고 말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줄여서 보통 추경이라고 부르니 앞으로 제가 추경이라고 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말하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무 추진비의 경우 추경은 할 수 없으니 본 예산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성립전 예산이란 사용 목적이 분명한 예산의 경우 빨리 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일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용 후 심의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목적 사업비가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에 들어와서 태블릿을 구입해야 되는 경우 먼저 태블릿을 구입하고 그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추경 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 입학식 날 가방 사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이 있다면 그게 목적 사업비인 거고요.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먼저 가방을 사는데 사용을 하고 후에 가계부에 작성하는 것을 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실까요? 간주처리 예산이란 회계 연도말, 즉 2월 말경이겠죠. 본 예산을 다 세워서 심의까지 받았는데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목적을 지정한 사업비가 3월에 교부가 되었어요. 일정상 현실적으로 학원일을 다시 소집해서 추경을 심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또 선출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럴 경우 별도의 예산심의 절차 없이 학교 운영위원 심의를 받은 것으로 생략을 하고 간주 처리해서 학교장의 예산 확정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을 말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통 국가나 지자체는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말인데 학교의 경우 계약이 3월이니 회계연도가 3월 1일에서 2월 말이라 돈을 주는 쪽하고 받는 쪽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니 심의를 생략하고 수입으로 잡으면 되니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 경비는 간주 처리할 수 없어요.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예산입니다. 수익자 부담 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말해요. 방과활동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앨범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라고 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서 반드시 운영위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현장학습을 다녀왔는데 1인당 500원이 남았다. 그럼 해당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체 비용이 500원인데 500원 이체하자니 적자겠죠. 이런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부모에게 돌려주기보다는
발전기금이나 학생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 후 1인당 500원이 남아 학생복지비인 화장지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이나 SNS를 통해서 공개하면 됩니다. 세출은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말해요. 일반 운영비, 교육 운영비, 업무 추진비, 비품 구입비 등이 있겠죠. 결산은 1년 동안 학교의 수입, 지출의 모든 집행 실적을 숫자로 표시한 것을 말해요. 이월액은 세출 예산을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지는 예산을 말합니다. 즉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결제를 못하고 다음 회기에 결제해야 하는 돈을 말하는 거죠. 2월액에는 명시 2월액, 사고 2월액, 계속비 2월액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명시 2월액은 결제가 된 곳이 있는데 서류 보완이 안 되거나 등등의 이유로 결제를 아직 못해 남아있는 돈을 말해요. 어차피 지출된 돈이기 때문에 명시 2월액이라고 불러요. 사고 2월액은 예산은 세워두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일로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2월액을 말합니다. 보통 공사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계속비 2월액은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에 발생하는 2월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엘리베이터 공사가 2년에 걸쳐 진행될 경우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한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에도 지출될 경우 다음 해로 넘어가는 2월액을 말합니다. 불용액이란 예산을 세워두고 사용하지 않아 남는 예산으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가정의 경우 사용하고 남은 예산이 있다면 저금을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거든요. 불용액이 많다는 소리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소리겠죠. 예산을 세워두고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소리일 테니까요. 그러니 운영위원회에서는 예결산 심의 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11월이나 12월쯤 각 부서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추경을 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잘 쓰일 수 있을 테니 책임감을 가지고 예결산 심의를 잘 해주셔야겠죠. 학운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결산서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면 본 예산 작성할 때 감액을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잘 세워보세요. 운영위원회 심의 시 안건이 많게는 14개에서 17개까지 있다 보니까 본 예산을 세밀하게 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결산 소위원회를 두고 미리 예산을 잘 편성하면 2월금이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산 소위원회를 꾸려 잘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예결산 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지역도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전북뿐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현재 운영위원회를 잘하기 위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본 예산, 매 회계연도 처음으로 만드는 예산서, 세입,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 학교 운영비와 목적사업비가 있겠죠? 학교 운영비는 학급, 학생 수에 따라 교부되는 경비를 말하고 목적사업비는 관계기관이 학교의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말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란 줄여서 추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안을 말하고 성립전 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된 예산을 미리 사용하고 후에 심의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간주처리 추가경정 예산이란 운영위를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학교장이 예산을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자 부담 경비란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경비를 말하고요. 세출은 한 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지출을, 결산은 1년 동안 학교의 수입, 지출의 결과를 말합니다. 2월액은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지는 예산, 명시 2월액이나 사고 2월액, 계속비 2월액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불용액, 사용하지 않고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 이 불용액을 적게 줄일수록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어렵게만 느꼈던 예결산 심의, 용어만 알아도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다음 추경안 심의할 때에는 귀에 들리는 게 많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오늘 예결산 관련 용어 알아보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결산 심의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소식 전해지니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정책 강사 물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